안쪽에 있는 거, 자, 줄 정렬하는 거 단축키 컨트롤 Shift F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Shift F. 그러면 전에 설정하기 전에 탭 사이즈가 4였어요. 근데 이제는 2로 바뀌었으니까 이 설정에 맞게 줄 정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줄 단위로 삭제하는 거는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알파벳 D.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기본 코드죠. 그러면 뭐 여기가 월드여야 이제 조금 실행할 때 그리고 이 콘솔 창도 위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잡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편한 대로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세미콜론 없애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게 빨간 줄이 나오죠. 마우스 한번 올려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줍니다. 지금은 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없이 실행해도 여기에 오류가 나와요. 이렇게 위치는 이렇게 해당 파일의 경로 main.java라는 파일의 세 번째 줄 이 부분 오히려 더 뭐 REPL이랑 다를 건 없죠. 여기서 이 정도 에러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크게 다를 건 없는데 int a는 5.5라고 했습니다. 안 되죠? 왜냐면 a라는 변수에는 정수만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실수를 담고 있죠. 올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타입 미스매치입니다. 타입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요구되는 타입이죠. 그게 int인 이유는 a의 타입을 int로 선언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a라는 변수에 제공하고 있는 거는 실수죠.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는 될까요? 안 되죠, 이것도. 대입연산자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데, 비교연산 같은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죠. 얘는 같으니까 true로 바뀌어서 불린 타입의 자료형이 int 타입의 변수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provided가 불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린으로 바꿔주면 되거나 아니면 여기를 실수가 아니라 정수죠. 정수로 바꿔주면 되거나. 자료가 뭐가 됐든 해당 변수한테 할당된 타입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만 따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우스 올려보세요.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의 타입대로 변수의 타입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 타입은 스트링이죠. 자, 그래서 스트링을 썼는데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대문자 S여야 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클래스라는 개념에서 설명할 때 나올 건데 클래스의 이름은 아니다 이것부터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는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타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트링도 클래스가 존재하는 거고 확인을 해보고 싶다. 컨트롤 클릭해보세요. 그럼 이제 스트링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다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대문자 S라고 쓴 겁니다. 나중에 클래스 나갈 때 그때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장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때는 자바에서 스트링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A에 저장된 문장을 출력하려면 system.out.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다 일일이 칠 필요가 없이 SOUT라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SOUT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왜 들여쓰기가 되지? 들여쓰기가 되네. 여기 안에다가 A를 써주면은 얘는 값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스트링 타입은 처음 봤죠?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자바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타입 이거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타입이 아니면 전부 다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했고요. 스트링은 여기에 없죠?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레퍼런스 타입. 그러면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값을 출력했는데 자, A 값에는 문장이 들어있었어요. 자, 문장에다가 정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썬 언급하면서 문장과 정수의 덧셈 연산은 안 된다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된다고 했죠. 내부적으로 정수라는 게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장과 숫자를 더하면 숫자가 문장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안녕 10이라고 출력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10 더하기 20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문장까지 더한다고 해가지고 이 덧셈의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괄호가 중간에 없으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돼요. 그러면 이거 더했을 때 안녕 10 나왔으니까 문장 안녕 10에다가 정수 20을 더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문장과 정수의 합이니까 얘가 내부적으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안녕 1020이 돼요.
안녕 1020. 그러면 만약에 안녕 3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 30. 말 그대로 10 더하기 20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얘네가 문장이 되면 되겠죠? 그럴 때는 소괄호로 감싸줘서 얘네 먼저 연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산술이랑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뭐 10 더하기 20 곱하기 5라고 했을 때 이 상태면은 곱하기 먼저 했죠? 근데 여기에 괄호만 씌워주면 덧셈 먼저 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정수의 덧셈이 자바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줄바꿈 문자입니다. 줄바꿈 문자. 기억나시죠? 그러면 하세요라는 문장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더한 걸 보면은 안녕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을 출력할 때 보니까 중간에 줄바꿈 문자가 껴 있어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안녕 출력하다가 이게 만났으니까 얘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전부 다 그 다음 줄에 출력돼서 안녕 띄고 밑에 하세요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8 곱하기 1은 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8 곱하기 1은 8에다가 하세요가 더해진 채로 나오겠죠? 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8 곱하기 2는 16이라고 쓰면은 8 곱하기 2는 16까지 9개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좀 길어지잖아요? 방금 쓴 거는 컨트롤 알트 방향키 아래 그러면 이 단축키를 실행한 이 자리가 그 바로 밑줄에 복사됩니다.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전에 있던 이 내용을 얘가 덮어쓰게 되겠죠? 그러면 전에 있던 거는 없어질 거고 이렇게 그러면 전에 있던 얘 내용 보존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것도 보존하고 보존한 거에다가 얘를 새로운 내용을 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장과 문장의 덧셈을 할 때 안녕이라는 문장에다가 하세요를 더하면 문장 하세요를 더하면 지켜졌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다 쓰고 보니까 어때요? 전에 A에 들어있던 값이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A만 써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전에 들어있던 전줄에 들어있던 A의 값이랑 새로운 내용을 더해가지고 다시 A에다가 저장하고 있죠. 그거를 출력하고 있고 출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뭐 8 곱하기 3 24 8 곱하기 4는 32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A 출력되는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세 개의 A의 값은 다 다르죠? 여기서 A의 값은 얘고 여기서 A의 값은 이 내용이고 여기서 A의 값은 이 내용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A는 8 곱하기 1은 8만 가지고 있다가 이 두 번째 A에서는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 여기서 A는 8 곱하기 1은 8부터 8 곱하기 3은 24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뭔가 계속 새로운 게 붙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아예 빈 문장에서 이거 하나씩 추가되는 꼴이고 그래서 출력한 결과는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4까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플러스 는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한데? 잠시만요. 자동으로 해놓도록 된 것도 아닌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를 플러스 는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덧셈만 있는데 곱셈도 마찬가지고 뺄셈도 마찬가지고 몫을 구하는 거 나머지 구하는 것도 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리에이션이 다양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행위를 이 값에다가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새로 정의하려는 값을 담은 변수랑 같은 값 다시 꼬였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같을 때 쓸 수 있어요. 곱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문장과 문장이죠. 곱셈은 그렇게 막 썩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때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있던 값에 우변이란 건 우측에 있는 변을 뜻합니다. 우변의 값을 더 붙여서 새로 정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자, 여기서 뭐 A는 5라고 했습니다. 문장으로 할게요. 될까요? 이런 결과가 안 되겠죠? 이렇게 들어있던 거
여기다가 정의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의한 내용을 문장 5로 덮어 썼으니까 5만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곱셈 8단을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4까지 빌드업 잘 해오다가 얘로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곱셈이 사라진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기존의 값에 덧붙여서 새로운 걸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되고, 스트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트링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바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얘가 원시 타입은 아니에요. 기본 타입은 아닙니다.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 그래서 나중에 뭐 클래스 하면은 이제 클래스를 따로 만들 건데 그때는 이제 자바가 제공하지 않는 클래스인 거죠. 이건 뭐 나중에 더 하고 스트링은 여기까지.